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은 지금의 이제 이 무서운 잔인한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무난하게 밥만 먹고 사는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욕심을 부추기고 어떻게든 환상을 갖게 만들어서 계속 비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IMF 때요. IMF 직전에 1993년, 94년까지요. 부동산 거품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 5년, 6년, 7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최근 2019년, 20년, 21년 부동산 거품이 엄청났죠. 그리고 지금처럼요. 2011년에서 2014년도 부동산 거품 때문에 하우스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또 지금대로 마찬가지죠. 무리하게 비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이제 사회 문제로 드러날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2012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PF 대출 때문에 제2금융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돈을 잃어버린 서민들도 엄청납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기득권들과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패거리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든 이낙연이든 지금의 윤석열이든 그들은 겨우 그냥 앞잡이일 뿐입니다. 바지사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진짜 기득권들, 진짜 권력가들, 진짜 힘있는 그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착취하고 이용해먹고 서민들을 하층민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머슴 삼아 계속 그렇게 이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의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이 세상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이민자를 대폭 늘려서 100만, 200만원짜리 저임금 노동자를 대거 국내에 유입시키려고 수작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사람들이 귀해지는 시대가 되고 더 이상 기득권들, 재벌가 촉벌가들이 착취하기에 쉬운 나라가 이제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금융노예 600만 명이 이미 포획됐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허덕이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빚져서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빚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만 져야 되는 거고 하루빨리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모든 재산을 올인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가능성이 높고 정말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배팅해야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펴보고 정말로 그래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꽤 험악하고 꽤 험난해지는 시기를 맞게 될 겁니다. 2024년, 25년, 26년 마치 2011년, 12년, 13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24, 25, 26이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직장인들은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왜냐? 월급이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고직급의 직장인들은 또 상황이 다르죠. 이마트의 고참 부장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직장생활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빠르면 3개월, 6개월, 길면 1, 2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순식간에 대거 아마 바깥으로 내몰릴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마트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가 그러하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커머스 온라인도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부족하면 채워 넣는 소규모의 아마 채용으로 바뀔 겁니다. 그거보다는 인력이 대거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제 그들이 이제 궁지로 몰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어려워진다,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의 부장급이다, 이사상무급이다, 전무급이다라고 한다고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의사라고,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교사라고, 이번에 2018년, 19년부터 22년까지 너무 많은 이들이 걸려들었죠. 중산층이고 가진 게 분명히 많았는데 더 욕심을 부리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들이 5억, 7억, 10억씩 빚을 냈습니다. 세 채다 제 7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들을 서둘러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지경에 내몰릴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 밥만 먹고 잠자고 제대로 일할 수만 있으면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며 사는 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는요, 기존에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언제든지 생활비가 끊길 수 있고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부쩍 보이스피싱이든 아니면 사건 사고가 넘쳐나고 있답니다. 그래도 잘 안 잡히고 사기당하면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당한 놈이 바보 덩신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빚지고 집사라고 주식하라고 대거 꼬드긴 금융권들이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 누가 빚 내라고 했냐고, 빚 네가 낸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신생아 대출이니 뭐니 계속 비싼 가격에 집을 사줄 이제 호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피 같은 현금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을 쥐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오주머니에 단돈 5만원, 10만원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만원, 10만원조차도 없으면요, 그럼 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2024년의 3월인데 25년, 26년, 27년 금방 옵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낼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유의시켜 나가보자고요. 다듬어 나가보자고요. 결국 뭐가 됐건 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거고 평소에 가진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아주 큰 돈을 번다. 그걸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 돈이 자기한테 와서 떠나지 않고 이제 머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가만히 하지 못하게끔 주변에서 흔들어댑니다. 돈을 번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자산시장에서는 노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곱절로 더 돈을 버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또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